네, 안녕하십니까. 황남훈 회계TV의 황남훈 회계사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공인회계사가 본 경기실사지수 CPA, BSI라는 수치에 대한 내용입니다. 한국공인회계사회, 항공회에서 분기별로 공인회계사가 본 경기실사지수 CPA, BSI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전문 지식과 경험이 있는 공인회계사, 회계법인의 파트너급 이상, 전업회계사와 기업체 임원급인 취업회계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CPA BSI 조사 결과 2022년 3분기 정제 현황 BSI는 74를 기록했습니다. 100이 이제 기준치고요, 기본이고요. 100보다 낮으면 경기를 어둡게 좀 전망을 한 것이고, 100보다 높으면 경기가 활성화되는 것으로 경기 호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제 22년도 4분기 전망치가 69로 2020년 3분기 이후 최저 수준을 지금 기록했습니다. 지금 금리도 올라가고 있고 교역 주권도 악화되고 있고 무역 수지도 적자를 계속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내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고 글로벌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고 있다. 조금 더 자세히 보면 환율 및 금리, 원부자재 가격 상승, 수출 등 문제가 있다. 한미 금리가 재차 역전되고 고환율, 고물가, 고금리의 악순환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에너지 수요 증가, 러우 우크라이나 전쟁 확전, 이런 우려들, 원자재 가격 불안정이 지속될 수 있다는 점이 반영되었다. 정말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지금은 이제 물가도 소비자 물가 지수도 올라가고 있고 원자재 가격도 올라가고 있으니 물가 상승과 또 경기 침체가 동반되는 스태그플레이션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런 스태그플레이션 상황에서는 사실 정부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금리를 올리고 긴축 통화 정책을 펼치면 물가는 잡히겠지만 경기 침체가 더 가속화될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금리를 내리고 이제 확대 통화 정책을 실시하면 이제 물가를 잡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딜레마인 상황이 온 것인데요. 하지만 이제 이런 딜레마 상황도 이제 저희가 고민을 할 필요가 없는 게 미국에서 이제 금리를 계속 연이어서 이제 자이언트 스텝을 밟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금리가 미국의 기준금리가 3.25포인트,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3.0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이제 금리 역전이 된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환율도 지금 1,400원이 중반까지 이제 오르는 상황이 왔습니다. 저희가 이제 변동 환율 제도를 선택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 저희도 금리를 안 올리면 이제 환율이 오를 수밖에 없고, 이게 너무 환율이 올라버리면 이제 이런 물가 상승 때문에 버틸 수가 없기 때문에 금리를 따라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연말에 이제 전문가들 예상으로는 이제 미국이 2번 금리를 더 올릴 수 있어서 자이언트 스텝을 2번 밟으면 3.25에서 4.0, 4.75까지 갈 것으로 보이고요. 우리나라는 이제 전문가들이 대부분 예상하는 거는 한 3.5 정도로 예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금리도 지금도 충분히 높은 상황이고요. 금리도 이렇게 높고 환율도 계속 계속 오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런 고환율과 앞으로도 이제 공급발로 일어나는 에너지라든지 이런 원자재 가격 상승, 이게 겹치면서 이런 경기 침체는 더 가속화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이 듭니다. 산업별로는 전자, 철강, 석유화학, 건설, 요 순으로 좀 크게 감소한 것으로 이게 선정이 됐습니다. 글로벌 경기가 침체하고 있다 보니 이제 반도체라든지 전자 부분도 좀 수요가 적고 철강도 이렇게 좀 안 좋게 전망을 한 것 같습니다. 석유화학도 워낙
중국이 자금률이 올라가 있고 경기 침체가 있다 보니 이렇게 좀 낮게 예상을 한 것 같습니다. 가장 크게 걱정이 되는 부분이 사실 이 건설 부분인데요. 건설 부분이 고금리 이제 건축자재 그 인상, 이제 거래 절벽 이런 부분들 때문에 그 회계사님들께서 대부분 낮게 지금 안 좋게 전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거는 그래도 자동차나 조선, 정보통신 등은 100을 상회하고 있어서 전망이 좋은 것으로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내년도 좀 사실 코로나를 우리가 잘 극복해냈습니다. 그래서 특정 산업, 뭐 패션, 뭐 선글라스라든지 뭐 주류 이런 부분들은 실제 제가 경험한 데도 이제 보도가 난 회사들도 있었고 많이 힘들었습니다. 여행사도 많이 힘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극장 같은 경우도 이제 독립극장 하나가 이제 상장사인데 분기 매출이 5억이 안 돼서 결국 지금 인수합병 다른 그 기업에 의해서 인수가 된 그런 경험도 했는데 이런 부분들은 사실 특정 기업이라든지 산업 부분이었는데 지금 내년에 올 이 한파는 전방위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이 그때보다 조금 더 우려가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예, 그 다음 말씀드릴 거는 레고랜드와 관련된 부분이고요. 레고랜드 ABCP 이 부분이 지금 최근에 이제 많이 화두에 오르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 PF 레고랜드를 이제 PF 대출로 해서 이제 그 진행을 한 것인데 PF는 이제 그 일반 담보로 대출을 하는 게 아니고 그 개발 사업의 전반적인 그 수익성, 미래 현금흐름까지 고려해서 대출을 해준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레버리지가 되게 큽니다. 예. 그리고 금액도 크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요 구조도로도 한번 보시면 중간에 SPC를 만들고 유동화회사를 만들어서 여기서 기존 대주로부터 채권 등을 양도 계약을 한다. 인수를 해서 이런 수익권 등을 인수를 한 다음에 이 SPC에서 유동화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업어음을 발행을 하고 그 기업어음을 증권사, 뭐 여기서는 지금 BNK 투자증권 이런 데서 이제 업무 스탁과 자산 관리를 하고 이제 판매를 하는 것이죠. 투자자들에게 판매를 하고 일부는 본인이 이제 그 수용을 하겠죠. 본인이 투자를 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유동화가 된다는 것은 결국은 이제 더 활성화가 된다는 측면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부동산 개발 사업의 많은 부분이는 PF 대출, 그 기업 어음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그 강원도가 이제 지급 보증을 한 것이죠. 이제 그 지급 보증을 했는데 결국은 이 중간에 있는 차주 강원 중도개발공사가 이제 파이에 들어가면서 그 강원도는 지급 보증을 이제 거절을 한 것 같습니다. I1 제1차 이게 그 SPC이고요. 사안 발행하지 않았다. 강원도의 일방적인 의무 불이행.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게 채권 시장 전반에 그 퍼졌습니다. 이게 그 금융시장이 이제 신용이 중요한데요. 이런 신용이 한번 깨진 거기 때문에 공기업이 이렇게 디폴트를 선언한다. 그러다 보니까 신용 경색이 오는 거죠. 신용 경색이 온 것이고, 진짜 채권 시장에서는 정말 큰 차원이 안 되는 그런 상황들이 실제로 많이 발생을 한 것 같습니다. 증권사라든지, 뭐 캐피탈사, 자산신탁사라든지 이런 그 기업 ABCP를 많이 갖고 있는 투자한 회사라든지 발행한 회사들은 지금 자불안석인 것 같고요. 많은 불안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주가에도 많은 영향을 미친 것 같고요. 돈맥경화가 올 수 있겠죠. 이렇게 그 금융시장이 경색이 되면은 돈이 안 돌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도 50조 원을 긴급 조성해서 이
금융시장에 공급을 하겠다라고 이제 긴급 발표도 지금 한 것 같습니다. 예, 이제 그동안 이제 부동산 시장이 가열된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분양 사업을 주택 분양, 대규모 주택 분양을 잘 메이드 시킨다, 시킨다. 미분양 없이, 기존엔 다 미분양이 없었으니까요. 그렇게 하면은 수익이, 시행사의 수익이 100억 단위가 아닙니다. 1000억 단위로 수익을 얻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시공사들도 손쉽게, 이제 외형만, 위험 관리보다는 외형을 중시로 하면, 돈을 벌었습니다. 그런 시공사들이 이제 다 지급보증, 연대보증을 하고 있는데, 그런 위험보다는 이렇게 외형 위주로, 사업을 영위를 하게 된 것이고, 이런 자금들도 PF 자금, A, B, CP, 이런 자금들도, 부동산 개발 사업에 몰리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활성화가 된 것, A, B, CP 등으로 활성화된 측면도 있고요. 이게 좀 과열이 됐고, 근데 지금 이제 금리가 고금리 시대에 이제 원자재가 가격 상승, 거래 절벽 이런 상황들이 닥치니까 위기가 오는 것이죠. 위기가 오고 있는 상황이고 이게 좀 걱정이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제 2008년도 2008년도 금융위기도 서브프라임 모기지로 이제 리먼 브라더스사가 이제 이제 파산하고 거기서 이제 비롯됐기 때문에 좀 걱정되는 측면도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지방에 있는 중소건설사들, 시공사 중에서 이제 부도나는 업체들이 하나둘씩 보이고요. 우석건설도 충남에 있는 시공업 6위 정도 되는 건설사가 지금 부도가 났습니다. 그리고 증권사, 이제 조금 위험 투자를 많이 한 증권사들, 이런 부분, 저축은행이라든지 PF가 많은 저축은행들도 조금 이제 위험 관리가 필요한 그런 상황에 온 것 같습니다. 또 이제 롯데건설도 최근에 이제 유상증자를 한 2천억 정도 하고, 이제 모회사, 롯데캐피탈에 이제 5천억 정도 차입을 했습니다. 이런 자금, ABCP에 대한 차환이 어려워져서 이렇게 자금 조달을 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드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위기 관리를 잘 해야 되는 그런 시점인 것 같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글로벌 경제부터 어렵기 때문에 정부의 역할이 지금 중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미국도 이제 자국 위주로 보호무역주의를 지금 선택하고 있습니다. IRA라든지 해서 자국 경제를 중시하고 있고, 유럽도 이제 알리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보호무역의 하나의 방편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시기에 우리 정부는 위기 상황이니까 민첩하게 대응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2020년도, 22년도 세제 개편안을 한번 보면은 전반적으로 이제 감세 방점이 찍혀 있는 것 같습니다. 상장 주식에 대한 양도세에 대한 세제 개편, 그리고 종부세, 다주택자에 대한 그런 세제 개편, 법인세도 이제 3천억 이상 가세표준 3천억 이상에 대한 세율이 25%에서 22%로 낮아진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비상장 주식에 대한 상집평 평가에서 최대 주주에 대한 할증, 20% 할증을 이제 폐지를 한 부분도 있고, 가업 상속도 개편이 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해외 법인에 대한 이중과세, 배당에 대한 이중과세 조정, 이런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감세의 방점이 찍혀 있고, 어떻게 보면 이것은 이제 부자 감세라고 볼 여지도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렇게 경제가 어려우니까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선별적인 그런 재정 확대가 필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긴축 재정을 할 시기는 아닌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이제 금리가 이렇게 오르면 한계 기업, 그러니까 이자 비용을 부담하지 못하는 이자 보상 배율이 1이 안 되는 한계 기업들도 많이 생길 것이고,
깡통전제라든지 이런 가계부채로 인해서 고통받는 분들도 많이 생기게 될 것이고요. 이런 분들에 대한 선별적인 그런 재정 정책이 더 필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천억 이상 이익을 버는 법인에 대해서 3% 그 법인세율을 낮춰주는 것보다 이런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재정 정책이 더 유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IMF도 극복을 했고 2008년 금융위기도 잘 극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좀 위기가 올 것도 같지만 이런 부분도 가계와 그 기업 그리고 정부가 잘 그냥 정쟁만 하지 말고요. 이렇게 좀 잘 통합해서 잘 내리라 기대합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